2021년도 한국전력 기출보건문제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여러 유형들로 구분이 되어 있지만 일단은 순서대로 의사소통 능력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선은 1번, 2번 세트형 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번, 2번 같은 경우는 당직 규정으로 나와 있죠. 이런 법조문 형태의 문제들은 기본적으로 확인을 실제로 해보시면 어떤 내용 일치 형태의 문제들이 많습니다. 내용 일치는 사실 의사소통 능력에서 가장 까다로운 형태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문제 푸는 것 자체가 어렵다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내용을 찾아서 확인해야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좀 어렵다고 볼 수 있거든요. 특히나 법조문 같은 경우는 소제목이라고 해서 각 조항별로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저도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려요. 이 법조문 같은 경우는 소제목 위주로 봐야 된다. 근데 실제로 소제목 위주로 본다 하더라도 와닿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내용 자체가 좀 딱딱하거든요. 자, 이 유형 같은 경우는 평소에 어떻게 준비하시는 게 좋으냐면 저도 실제로 시험장에 들어가서 시험을 봅니다. 왜냐면은 저도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이죠. 뭐 온라인이든 아니면은 현장 강의든 간에. 자, 해보면은 실제로 이런 유형들은 사실 허겁지겁 막 문제를 왔다 갔다만 하는 게 사실 답은 아니에요. 어떻게 가야 되냐면은 특징을 잡고 가는 게 좋습니다. 특히나 세트형이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물어보는 것은 뭐예요? 내용일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 자체에서 포인트를 짚는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왔다 갔다 선택지와 짐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뭐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지만 특징 자체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어떤 포인트에서 문제가 나오는지 이런 것들은 평소에 연습을 좀 하셔야 된다는 거죠. 됐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연습이 좀 필요하다. 저도 실제 시험장 들어가서 허겁지겁 안 하기 위해서 마인드 컨트롤을 많이 합니다. 특히 의사소통 능력에서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H공사의 당직 규정이다. 규정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한번 문제부터 어떤 내용인지 볼게요. 다음 중 H공사 당직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 것 내용 일치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H공사에서 처음 당직 근무를 하는 신입사원 A씨는 다음과 같이 당직 근무를 했다. 기억부터 미음 중 A씨가 잘못한 것은 그랬네요. 결과적으로 잘못 이해했다. 잘못 봤다.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 이것을 물어보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충분히 내용 자체에 대해서 특징을 잡고 갈 필요가 있다. 자, 그런 시간을 좀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우선은 1조 목적입니다. 목적. 이 규정은 당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회사의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물론 요 내용 자체도 내용일치 부분에서 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좀 유치하긴 하지만 됐죠. 그래서 목적 자체가 뭐다? 회사의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자 하는 것에 있다라는 거죠. 자, 2조 정의. 당직은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근무 시간 이외의 시간에 근무하는 것으로 일찍, 숙직. 일찍 같은 경우는 낮 시간에 하는 거, 숙직은 쉽게 얘기하면 자는 시간대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당직으로 보는지에 대한 내용인데 나올 가능성이 물론 없진 않지만 너무나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좀 낮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조 준수사항이 있네요. 이 준수사항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가 또 2번과 관련이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1호입니다. 당직자는 다음 당당 구역을 수시 순찰하여 회사의 자산관리 보전에 안전을 기해하며 당연한 얘기는 좀 넘어갈게요. 이상했을 때에는 적절히 조치하고 조치 결과를 사무처장에게 보고해야 된다. 자, 여기서 포인트는 누구한테 한다는 거일까요? 사무처장입니다. 사무처장한테 보고해야 됩니다. 결과를. 자, 그 다음에 2번. 외부로부터 오는 전화는 상대방의 성명, 연락처, 용건 등을 묻고 별지에 적어 관계자에게 연락하도록 하며 긴급사항은 즉시 사무처장과 담당 부서장에게 연락하여 즉시 처리한다. 자, 이번 연락해야 되는 사람이 2명입니다. 사무처장, 담당 부서장. 그리고 즉시. 이런 내용들이 포인트죠. 왜냐면은 물고 늘어지는 경우에는 즉시가 아니라 뭐 나중에 이런 표현도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이런 거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전보. 우편물인 전부 접수하여 내용을 확인, 긴급한 것은 즉시 사무처장과 해당 부서장에게 또 연락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역시 사무처장과 해당 부서장이 있습니다. 그것도 긴급한 것은 이랬어요. 물론 이제 긴급이라는 것 자체에 주관적인 부분이 있겠지만 주관적인 내용을 확정져서 얘기해 주려면은 선택지에서도 긴급하다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황 자체가 이게 긴급한 건지 긴급하지 않은 건지를 판단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주관적인 판단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들어가야 돼요. 긴급하다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긴급하다는 것까지 포함시키고요. 그다음 네 번째, 사무처장의 특별 지시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무 시간에 외에 물품 반출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자, 누구의 지시? 사무처장입니다. 사무처장이 지시하지 않는 한 내보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5번. 긴급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당직 책임자가 즉시 응급처치를 취함과 동시에 담당 부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된다. 자, 이번에는 누구요? 담당 부서장입니다. 됐죠? 자, 이런 것도 포인트가 돼요. 취함과 동시에 사무처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한다.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역할과 관련된 거. 그리고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선조치 후보고. 됐습니다. 자, 그럼 여섯 번째, 근무 종료 시 총무부에 있는 당직 근무일지에 당직 근무 종료를 기록한 후 퇴근한다. 자, 일단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근무 종료 시입니다. 근무 들어갈 때는 아무것도 작성 안 했는데 종료할 때는 작성해야 돼요. 됐죠? 자, 퇴근한다 그랬습니다. 자, 일곱 번째, 근무 전 총무부에서 당직 시 활용할 물품을 빌린 후 대여일지를 작성하고 근무 종료 시, 자, 빌릴 때도 작성해야 됩니다. 위에 있는 내용하고 좀 다르네요. 근무 종료 시에는 총무부에 당직 시 사용했던 물품을 반납하고 반납일지를 작성한다. 대여일지 작성, 반납일지 작성 어디서? 총무부에서. 자, 그리고 공휴일인 경우 당직 다음 담당자에게 직접 전해준다. 공휴일은 예외입니다. 자,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예외가 있다면은 그거는 예외를 두는 이유는 뭐냐? 일반적으로는 예외가 등장하기 때문에 두는 겁니다. 선택지에서. 그죠? 그냥은 잘 안 줘요. 그냥은 잘 안 주고 이렇게 이렇게 들어간 내용은 보통은 등장하기 때문에 주는 겁니다. 자, 같이 기억을 좀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당직 일지는 소속 부서장이 관리합니다. 누가 관리하는지. 그 다음에 매월 말에 총무부와 제출 확인받도록 한다. 자, 어디? 총무부에. 자, 그 다음에 처음 당직을 하는 경우 이랬습니다. 처음입니다. 처음. 자, 좀 제한돼 있어요. 처음이 아니면 아닌데 처음이라면 이겁니다. 당직 근무 1일 전까지 회사 웹사이트에 있는 당직 규정 교육을 들어야 된대요. 들어야 된다는 얘기는 영상 또는 어떤 그 듣는 내용의 교육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언제요? 처음 당직 근무하는 경우. 처음이 아니라면 아닙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매번 들어야 된다는 식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내용 자체가. 자, 그 다음에 당직 명령 및 변경. 당직 명령은 주무부서의 장 또는 사무처장이 근무 예정일 5일 전까지 해야 된다. 당직 명령입니다. 미리 해야 된다는 얘기죠. 5일 전까지. 누가? 부서의 장, 부서장입니다. 그 다음에 사무처장. 당직 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 근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당직 변경 신청서에 의거 당직 명령자로부터 당직 근무 일자를 변경 승인받아야 한다. 자,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당직비는 규정에 따른 당직비래요. 별 내용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견책, 잘못을 했을 때 총무부장은 당직 근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를 불참하거나 근무 중 금지 행위를 할 때에는 심할서를 청구할 수 있다. 물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자, 한번 내용을 확인해 봤고요. 1번부터 한번 보죠. 자, 다음 중 H공사 당직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 것. 자, 1번 총무부장은 당직 근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거나 금지 행위를 할 때에는 심할서를 청구할 수 있다고 있는 그대로 들어갔네요. 보통 내용 일치는 사실 두 가지 중에 하나거든요. 날 것 그대로 나오든가. 날 것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냥 옮긴 거예요. 선택지에다가. 지문의 내용을 컨트롤 C, 컨트롤 V 한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실제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자, 그런 형태가 있고요. 그래서 1번은 자, 마지막 견책에 있었던 내용이죠. 6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다음에 2번 당직 명령은 주무부서의 장 또는 사무처장이 5일 전까지 한다 그랬죠. 자, 요거는 제4조 1항입니다. 그죠? 자, 그다음에 자, 3번 긴급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당직 책임자가 즉시 지체 없이 담당 부서장에게 보고해야 된다. 자, 긴급한 사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직접적으로 줍니다. 어떤 상황이 긴급한지를 주관적으로 판단하기 힘들기 때문에. 맞죠? 자, 요 내용 같은 경우는 3조 5항에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긴급한 정보 우편물은 즉시 사무처장과 담당 부서장에게 연락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자, 정보 우편물 있네요.
긴급한 것은 이내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자, 앞에 말씀드렸었죠? 자, 그래서 답은 5번이 될 것 같네요. 당직 근무자는 근무 전, 당직 근무 일지에 당직 근무 시작을 기록한다. 자, 당직 이 부분이었네요. 자, 아까 언급해드렸죠. 시작은 없는데 마무리 있다 그랬죠. 그죠? 인수인계 같이 할 때 끝낼 때는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네요. 자, 요거는 네, 당직 근무 종료를 기록한 후 퇴근하게 되는 겁니다. 시작이 아니라.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자, H공사에서 처음 당직 근무를 하는, 자, 등장했네요. 우리가 처음 당직 근무를 한다라고 했으면은, 자, 3조의 구항입니다. 자, 당직 근무를 했다. 기억부터 미음 중 A씨가 잘못한 것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당직을 쓸 때, 일직이나 숙직이든 간에 당직을 쓸 때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모두 해야 되는 거예요. 교육도 들어야 되죠. 그렇죠? 그 부분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A씨는 이번 주 토요일 근무를 할 당직 근무를 위해 목요일인데 자, 교육은 1일 전까지니까 사실은 토요일 근무면은 금요일까지 들으면 되지만 A씨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준비성이 있습니다. 이틀 전입니다. 목요일에 회사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당직 규정 교육을 들었다. 자, 다음 니은 당직 근무를 하기 전에 총무의 물품을 빌린 후 대여 일지를 작성해야 되고요. 반납하고 나서도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역시 반납 일지도 작성해야 된다까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근무 중 외부로부터 걸려온 긴급한 전화입니다. 즉시 사무처장 담당 부서장에게 연락해서 즉시 처리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을 사무처장의 특별 지시가 없어 물품을 반출 허용하지 않았다. 특별한 지시, 그러니까 어떤 지시도 없다면 반출하면 안 돼요. 있는 내용이죠. 자, 이 내용은 3조의 사항입니다. 자, 그다음 미음 5번이 되겠네요. 근무 종료 시 총무부에 당직 시 사용했던 물품을 반납하고 반납일지 작성했다. 자, 여기까지 하면 답이 없어요. 그죠? 왜냐면 종료했을 때 반납일지 작성해야 되죠. 대여일지도 해야 되고. 근데 뭐지? 싶지만 이게 사실은 좀 어려웠던 부분이에요. 뭐냐면 이번 주 토요일 근무입니다. 제가 앞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단 이런 제한 조건을 주는 이유는 써먹으려고 주는 거예요. 됐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유독 유심히 관찰을 하시고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문제 자체에. 됐죠? 제가 요거는 실제 시험장 가서 써먹는 스킬이에요. 포인트를 잡습니다. 왜냐면 문제 내는 사람도 그게 당연히 그 부분에서 내려고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고 넣은 건데 안 넣지 않는다는 얘기죠. 선택지에. 됐죠? 자, 그래서 애초에 토요일 근무였기 때문에 다음 날은 일요일, 쉬는 날, 공휴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납 일지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직접 전해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러니까 반납이 아니고 직접 전해줘야 됩니다. 왜냐면은 쉬는 날이라서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나 봐요. 그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넘어가 보죠. 자, 다음은 5번, 6번에 있는 수리 능력 세트형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가 꽤 좀 흥미로운 문제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는 이 출제자가 의도가 있음이 분명합니다. 자, 그런 것들을 저와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이어지는 질문에 답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은 표는 지역별 폐기물 현황이에요. 그래서 용산구, 중구, 종로구, 서대문구, 마포구까지 있고요. 1일 폐기물 배출량입니다. 이거는 구별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인구수가 있어요. 1일 폐기물 배출량, 그 다음에 인구수, 자료 두 개가 주어진 거예요. 사실 이 자료, 저는 사실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자료를 딱 보세요. 1일 폐기물 배출량과 인구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의미를 두려면 보통 이렇게 흘러가야 됩니다. 1인당 그 해당 구의 1일 배출량 이렇게 가는 게 맞죠. 맞죠? 그래야 자료라는 게 그래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각각 쓸 거면 이렇게 안 주죠. 그죠?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거는. 분명히 둘을 엮어줘야 의미가 있어요. 아니면은 그냥 둘이 관계가 없는 거를 주면 되는데 요건 엮일 여지가 충분하다. 저는 항상 현장에서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강의할 때. 됐죠? 눈여겨봐야 돼요. 문제를 지배해야 되니까. 맞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도가 나와 있는데 지도는 큰 의미는 없어요. 자, 일단은 왜냐면 용산구부터 마포구까지 다 서울인 거는 아마 모르시는 분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를 딱히 줄 필요도 없고
있어봐야 의미가 없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상관표 하나가 나와 있는데요. 용산구부터 마포구까지 가로축, 세로축을 모두 구성을 하고 그 지역별로 집화장 간의 이동에 걸리는 시간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대각선을 기준으로 대칭이 되죠. 왜 그러냐면은 용산구에서 중구로 가는 거 50분, 중구에서 용산구로 가는 거 50분 이렇게 본 거예요. 물론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지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배제하고 그러려니 하고 풀어라 이런 의도로 넣은 겁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5번부터 보죠. 자료에 표시된 지역 중 1인당 1일 나왔습니다. 1인당 1일 폐기물 배출량이 가장 많은 곳에 폐기물 처리장을 만든다고 할 때 다음 중 어느 구에 설치해야 하는가? 자, 이 유형이 흥미롭다고 그랬잖아요. 물론 이제 학생들이 제가 흥미롭다 그러면은 사실 좀 좋아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저만 흥미롭거든요. 일반적으로는. 자, 무슨 얘기냐? 이겁니다. 제가 강조하는 그 나름의 수리 능력 기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B분의 A가 있어요. B분의 A. B분의 A가 있고 B분의 A가 크다. 이런 물음이 있을 수가 있어요. B분의 A가 크다. 물론 이제 이 크다라는 의미는 상대적이죠. 상대적이라는 것은 대상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적어도 2개 이상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B분의 A가 큰 겁니다. 이해되시죠? 상대적이다. 근데 얘를 보세요. 얘를 역수를 취하잖아요. A분의 B. 그러면 B분의 A가 만약에 가장 컸다면 A분의 B는 가장 작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분수의 성질 중에 하나예요. 물론 분수의 성질이 이거만큼은 많지만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니까 요것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B분의 A가 크다. A분의 B가 작다. 자, 얘만 조금 들어드리죠. 얘를 보시게 되면 2분의 1이 커요? 3분의 1이 커요? 2분의 1이 크죠. 근데 역수는 얘가 더 크잖아요. 됐죠? 물론 우리가 하는 것들이 음수는 보통 안 다루니까 양수 음수라면 역수를 취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거는 배제하고 일단 양수만 있다라고 했을 때 됐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분수, 비율이 있습니다. 비율이라는 게 분수거든요. 비율은 분수예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뭐 더 디테일한 내용이 있지만 일단은 B분의 A 이렇게 되는 분수 형태다. 근데 이 비율의 정의가 뭐냐면 이겁니다. 비율의 정의는 분자가 분모의 몇 배인지 구하시오. 이거예요. 몇 배. 이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자, 이 두 가지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자, B분의 A가 크다. A분의 B는 작다. 그 다음에 분수로 하는 건 뭐라고요? 분자가 분모의 몇 배냐. 이거 물어보는 거라고요. 됐죠? 자, 이걸 왜 강조했는지 한번 볼게요. 보시면 5번에 다시 읽어볼게요. 1인당 1일 폐기물 배출량입니다. A당 B. A당 B는 A분의 B꼴이거든요. 자, 그래서 분모에 들어가야 되는 게 인구수고요. 분자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1일 폐기물 배출량입니다. 다시 분모가 인구예요. 인구. 네, 분자가 뭐라고요? 1일 배출량입니다. 1일 폐기물 배출량. 폐기물. 1일 폐. 이렇게 쓰겠습니다. 1일 폐. 자, 이렇게 되면 분모가 인구고 분자가 1일 폐기물 배출량이에요. 자, 그러면 분모가 용산구 보세요. 132,259 분의 305.2. 좀 껄끄럽습니다. 왜냐하면 분모가 분자보다 너무 크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 좀 껄끄러워요. 문제에서는 지금 요거가 가장 크다. 가장 크다. 요걸 얘기했죠. 됐죠? 그럼 우리 어떻게 하자고요? 뒤집자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인구수가 더 크니까 얘를 분자로 보내버리고 1일 폐기물 배출량 얘를 분모로 보내요. 그리고 가장 작은 거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분수는 뭐라고요? 비율? 분자가 분모의 몇 배냐.
자, 이걸로 한번 정리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가볼게요. 자, 용산구 한번 보죠. 용산구. 용산구를 보게 되면은 305.2 분의 132,259. 됐죠? 요거예요, 요거. 자, 얘가 얼마인지를 찾아야 됩니다. 물론 출제자가 의도하는 것이 아주 정확한 계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느냐, 이게 아니에요. 출제자가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상황에서 적절한 결과를 좀 빠르게 낼 수 있어? 라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대략 얼마인지만 파악하시면 됩니다. 대략 얼마인지 한번 파악해 볼게요. 대략 얼마인지. 대략이라는 거 어렵지 않죠? 자, 볼게요. 자, 보시게 되면은 어디 보자. 40배? 자, 40배. 자, 일단은 4배를 하게 되면은 1200이죠. 4배가 1200. 1200. 13만이니까 400배네요. 400배. 됐죠? 자, 그래서 400배가 좀 넘습니다. 이거예요, 이거. 됐죠? 400배가 넘는다. 됐죠? 근데 500배랑은 좀 거리가 멀죠?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 다음 나머지는 그냥 배수만 써볼게요. 배수만. 자, 그 다음에 중구입니다. 중구 같은 경우는 413.7분의 339만 4,679죠. 자, 그렇다면은 거의 몇 배예요? 거의 1000배 가깝죠. 1000배가 좀 안 돼요. 하지만 분명한 건 뭐예요? 900배는 넘어요. 900배는 넘습니다. 자, 그 다음이 종로입니다. 종로 같은 경우는 339, 340으로 봐도 되겠어요. 340분의 24만이니까 7배, 7배. 7배가 안 됩니다. 7배가 넘습니다. 죄송해요. 7배가 넘어요. 700이 넘습니다. 700. 조금이긴 하지만. 됐죠? 자, 그 다음에 서대문구 가보죠. 서대문구는 자, 5배, 6배, 7배. 7배 하면 넘어가네요. 7배. 그러니까 7배가 안 돼요. 어디? 서대문. 그러니까 700이 안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마포구. 자, 마포구는 6배. 6, 7에 42. 6, 7. 6, 4, 24. 7, 4, 28. 7, 4, 28. 6 곱하게 되면 해볼까요? 이거 조금 숫자 복잡한데 4, 7, 7 곱하기 6. 자, 24. 6, 42. 자, 요거는 6배가 조금 넘네요. 그러니까 600이 좀 넘습니다. 600이. 자, 그래서 마포구. 여기 600이 넘어요. 자, 문제에서는 뭐예요? 가장 큰 걸 찾으라고 했으니까 배수가 가장 작은 거 찾으면 되죠? 예요. 용산구. 됐죠? 자, 지금은 좀 꼼꼼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원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캐치하는 겁니다. 얘는 얘고, 이건 요거고, 요건 요거고. 이렇게 가야지 정확하게가 400 몇 배지. 이게 아닙니다. 됐죠? 자, 레파토리 이해되시죠? 이게 잘 안 돼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게 적용이 되는 사람은 너무나 당연히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는 수학은 못해. 수학도 아니에요, 사실은. 계산이잖아요, 그냥. 맞죠? 됐습니다. 얘가 가장 낮아요. 얘가 가장 낮다는 얘기는 원래대로라면 가장 크다. 단순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돼요. 1번.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6번을 보시게 되면 5번의 결과를 참고하여 폐기물 처리장이 설치된 구에서 폐기물 수집 차량이 출발하여 1인당 1일 폐기물 배출량이 많은 순서대로 수거하고 다시 돌아올 때 걸리는 최소 시간은 얼마냐라고 했습니다. 자, 수거하고 돌아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설치된 구에서 출발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용산에서 출발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은 많은 순서대로, 큰 순서대로, 역수면 뭐예요? 작은 순서대로죠. 자, 그렇다면은 용산에서 출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디예요? 마포입니다. 근데 이게 살짝 헷갈릴 수 있어요. 선생님, 요거 600 이상이고요. 요거 700 이하면 둘이 부딪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요건 조금 주관적으로 잘 쓰셔야 되는데 600 기준으로 650 이하다? 그럼 600이 넘는다. 650이 넘는다? 그럼 700 이하다. 이렇게 갑니다, 저는. 됐죠? 그렇게 헷갈리시는 부분은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이 어디예요? 그러면 서. 그 다음에 어디예요? 종. 그 다음이
중. 다시 용산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됐죠? 자, 여기서 이제 그 잘 보셔야 되는데 용산에서 처음 가야 되는 게 마입니다. 마포구 같은 경우는 100분이 걸리죠. 자, 그다음 마포에서 서대문입니다. 마포에서 서대문이면 80. 자, 그다음에 가야 되는 것이 종로로 가야 되죠. 종로가 50. 그다음에 종로에서 중으로 합니다. 중으로 가게 되면은 60. 자, 그다음에 중에서 용산구 50입니다. 140, 200, 340이네요. 이제 요거는 시간과 분으로 환산해야 되니까 5시간 40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네, 3번이 되겠네요. 됐죠? 자, 그렇게 좀 센스가 있게 푸셔야 됩니다. 요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수리 능력 안 나오는 곳이 없잖아요. 애초에 별로 거의 없기 때문에 요 스킬은 꼭 가져가셔야 됩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요. 9번 한번 보죠. 9번. 9번의 경우는 그 의사소통 능력에서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논리 파트가 있거든요. 논리적 오류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아요.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거든요. 좀 찾아서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정리하실 필요도 있고요. 자, 사례를 보겠습니다. 9번입니다. 내가 어제 귀신과 싸워서 이겼다. 자, B. 귀신이 있어야 귀신과 싸우지. A. 내가 봤다니까. 본 문제가 아니죠. 싸웠으니까. 그죠? 본 수준이 아닙니다. 귀신 없는 거 증명할 수 있어? 라고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증명할 수 없죠. 증명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런 것은 바로 무지에 호소하는 오류입니다. 내가 몰라, 너도 몰라, 그럼 우리는 모르니까 있다 그러는 거예요. 모르니까 있다. 보통 신의 존재와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하죠. 자, 그래서 이거는 무지에 호소하는 오류입니다. 자, 하나씩 좀 살펴볼까요? 자, 1번에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는 게 뭐예요? 성급한 일반화라는 것은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떠한 하나만 딱 보고 이거 전체를 다 그러려니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바로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고, 그 다음에 거짓 딜레마의 오류라는 건 뭐냐면은 실제로 다른 선택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거를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옳지 않은 선택지 중에 고를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 그죠? 사기꾼들이 많이 하는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대중이 호소하는 오류는 뭐냐면은 야, 누가 했대. 이게 좋은 거야. 라고 설득할 때 많이 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인신공격의 오류라는 건 뭐냐면은 그 사람이 하는 말 자체가 문제가 있거나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외모, 그 다음에 성향,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말이 맞고 틀리고랑 상관없이. 과거의 행적,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말 자체에 초점만 맞춘다면 문제가 없는데 과거로 돌아가서 그 사람이 옛날에 뭐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 됐죠? 자, 그런 것들이 바로 인신공격의 오류입니다. 답은 2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10번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10번 같은 경우는 자, 한국전력 그 공사의 가대리 나사원 다라 마 대리 중 한 명이 어제 출근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5명의 직원이 다음과 같이 말했고 이들 중 2명이 거짓말을 했대요. 그죠? 자, 그 얘기는 3명은 진실을 말했다는 얘기입니다. 또는 참. 자, 다음 중 출근하지 않은 사원은 누구인가? 출근했어도 결근 사유를 듣지 못할 수도 있다. 자, 가보겠습니다. 가대리부터. 아니, 요건 이렇게 가셔야 돼요. 참거진 유형이잖아요. 참거진. 참거진 유형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뭐냐면은 모순이에요. 모순. 동일. 모순이 뭐예요? 둘 중 하나만 참인 거죠. 둘 중 하나는 참. 다른 하나는 거짓. 이 포인트입니다. 다른 하나는 거짓. 하나만 참이어야 돼요. 하나는 무조건 거짓이고. 동일 명제는 뭐죠? 둘 다 참이던가. 둘 다 거짓인 거죠.
그죠? 아니면 또는 아니에요. 아니면이 맞습니다. 이렇게. 자, 이겁니다. 자, 그런 문제가 심플해집니다. 왜냐? 두 명입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이. 볼게요. 나는 출근했고 마도 출근했어요. 출근했다 안 했다만 가지고 참거짓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 출근을 안 했는지 알지 못한다. 나대리. 다사원은 출근했고 가대리님 말은 모두 사실이야. 이 말이 뭐예요? 가랑 나랑 한 팀이란 얘기죠. 같이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왜? 나의 말이 맞으면 가도 맞는 거죠. 나가 틀리면 가도 틀린 겁니다. 왜냐하면 둘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같이 다녀야 돼요. 참인지 거짓인지 아직 모르겠지만. 자, 그 다음에 다는 라사원은 출근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나의 말은 모두 사실이야. 자, 이러면 라가 일로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럼 분명한 게 뭐예요? 다하고 마가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아니, 그걸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냐? 거짓말을 두 명이 했다 그랬는데 같이 다니는 애들 중에 두 명만 할 수는 없어요. 세트거든요. 참 아니면 거짓이 돼야 되는데 셋 다 거짓일 수는 없으니까. 맞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쪽이 거짓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그 다음 단계는 뭘 하셔야 되냐? 얘가 거짓이니까 참인 것 기준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가나다라 말 여기서 바로 한번 가볼게요.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나는 출근했대요. 출근했습니다. 또 누가 출근했어요? 마도 출근했대요. 마는 거짓말은 했지만 출근을 한 겁니다. 그다음 다는 출근했대요. 그 다음에 라사원은 출근하지 않았어요. 다는 거짓말했거든요. 그러니까 라가 출근해야죠. 여기까지만 보면 끝나네요. 답은 나가 출근하지 않은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참거짓 문제는 사실은 경우의 수를 일일이 따져서 가는 형태가 좀 어렵고 이 유형 자체는 크게 어렵지는 않았네요. 자, 그 다음에 12번 가보겠습니다. 자, 12번은 정보 능력이거든요. 정보 능력에서도 함수 파트가 가장 중요한 거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다 아시죠? 자, 그래서 함수 파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함수 자체가 어떤 용도로 쓰였느냐 그게 1차적으로 중요하고요. 2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함수의 안에 들어가는 성분들 조건이나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합이다 그러면은 구간 어디부터 어디까지 더할 것이냐 이거의 순서입니다. 구간을 먼저 쓸 것이냐 조건을 먼저 쓸 것이냐 등등등. 그죠? 이런 것들도 함께 기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일단은 지금 표를 한번 보니까 최종 점수가 평균 점수에서 자, 소수점 두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재석 씨는 평균 점수가 71.06이었는데 71.1이 되고요. 전현무 씨는 62.22였는데 62.2가 됐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1번하고 유재석과 전현무만 보더라도 뭐예요? 이건 반올림이구나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만약에 유재석만 봤으면 올림이고요. 올림도 될 수 있고요. 전현무만 봤으면 버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둘을 같이 보니까 이거 반올림이구나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답은 라운드 함수 1번입니다. 1번. 일단 기본적으로 라운드 함수다 그러면 뭐가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올림 할 셀 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소수점 몇째 짜리로 반올림 할 것이냐. 이게 핵심입니다. 이 자리에서 반올림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점 몇째 자리로 반올림 할 거냐 이거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소수점 자릿수는 지금 첫째 자리로 반올림했으니까 순서가 1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됐죠? 자, 그 다음에 INT 함수는 뭐냐면은 정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INT 함수 그리고 셀만 지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셀에 해당하는 것 중에 정수 부분 제외는 다 버려요. 그래서 소수 부분이 없어지는 형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 TRU, NC 함수 같은 경우는 순서 자체가 셀 그리고 자릿수인데 이거는 버림입니다. 버림. 그래서 라운드 함수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이 함수 같은 경우는 버릴 함수의 셀을 정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미만은 버린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뭐예요? 소수점 두 번째 이하는 버리는 거예요. 됐죠? 근데 이건 버린 건 아닙니다. 카운트 if 같은 건 뭐예요? 조건을 만족하는 그 셀의 개수를 세는 거죠. 그래서 카운트 if 같은 경우는 범위가 들어가야 되고 조건이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ABS 함수 같은 경우는 역시 셀만 지정하면 되고요. 절대값에 해당합니다. 자, 이렇게 함수도 같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다양한 유형이 출제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앞에 있는 의수문뿐만 아니라 자원관리, 뭐 정보능력 기타 등등 이런 함수에 대해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꼭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